방패는 방어용일까 공격용일까? 단어 자체는 전자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때론 공격무기로도 쓰인다. 근대 이전까지 육박전의 필살기로 통했던 방패 내려찍기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위 진압 경찰들에게도 이어졌다. 영화 설국열차의 주인공으로 국내 팬이 적지 않은 배우 크리스 에반스가 주연한 전쟁 영화 퍼스트 어벤져에서도 방패는 총알도 맞고 투척하면 무엇이든 뚫는 만능병기로 등장한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방패를 치명적 공격무기로 여겼다. 대륙 간탄도탄, ICBM을 막아내는 요격미사일, ABM, 숫자를 제한하는 협정을 맺을 정도로 두 나라는 상대방의 요격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방어가 가능하면 마음 놓고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서로 방패를 내려놓으면 무서워서 함부로 도발할 수 없다는 공포의 핵균형, 아래 방패, 요격미사일은 적극적 공격 의지와 동일호로 통했던 것이다. 오늘날 고고도 요격미사일의 성능은 과거와 비할 바가 아니다. 목표물의 근처까지 날아가 핵폭탄을 터뜨려 요격하던 방식과 달리 요즘에는 목표를 직접 맞추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총알을 총알로 잡는 격인 고고도 요격미사일의 최고봉은 미국제 SM-3 미사일,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마하-8위 미사일이 성층권에서도 적 탄도미사일을 맞출 수 있다. 미국이 구상하는 미사일 방어, MD, 망의 핵심으로 보유국가는 미국과 일본 둘뿐이다. 국방부가 SM-3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존의 방공망으로는 북한의 탄도탄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촘촘한 방공망 구축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두 가지 문제가 숨어 있다. 첫째는 예산. 한 발이 가격이 2,400만 달러에 달하는 SM-3 미사일을 얼마나 사들일 수 있을까?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소프트웨어를 고치는데도 거액이 들어간다. 둘째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한국의 방패를 방어용으로만 여길까? 러시아는 초고성능 고고도 요격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중국은 SM-3 방어막을 돌파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을 장담한다. 2200여 년 전 기술된 한비자 36편 난편의 고사가 떠오른다. 2. SM-6, SM-3, 패트리어트 관련 최근 소식 몇 가지, 그리고 SM-6의 탄도탄 요격 능력에 대해. 파리 에어쇼에 참가 중인 레이테온 측이 그들이 생산 중인 대공미사일 시스템들과 관련 최근 소식들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SM-6, 패트리어트 시스템 그리고 현재 루마니아에 건설 중인 지상판 이지스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근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얼마 전 한국 해군이 SM-6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한국 일부와 언론들이 어쩐 일인지 SM-6의 대탄도탄 요격 능력을 사드, THAAD, SM-3급으로 둔갑시켜 크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SM-6의 대탄도탄 요격 능력은 PAC-3MSE, 어투잼-T 미사일처럼 최종 종말 단계 요격용으로 동일합니다. 어쩌다 SM-6가 한국에서 사드, THAAD 급으로 둔갑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와 관련 말미에 SM-6의 탄도탄 요격 능력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패트리어트 시스템 관련 소식인데, 레이테온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실전에서 150여 차례가량 탄도탄 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예멘 내전에 개입해 후티 당군과 교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패트리어트 포대의 어투잼-T 미사일에 의해서입니다. 요격 대상은 후티 반군 측이 발사한 토흐카, 스커드, SCUD, 그리고 카어, SA-2 지상모드 미사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전에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국가는 13개국인데 여기에 추가로 2개 국가가 이 대열에 합류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올 3월경에 미국 측의 PAC-3와 관련 구매를 위한 정보 요청서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하네요. 이 중 루마니아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유럽판 MD 체계인 EPAA,
유로피언 페이즈 아다파티브 어프로치 시스템을 유치 중이죠. 한국이 THAAD 시스템을 유치한 것처럼요. 그래서 루마니아에는 지상판 이지스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포대들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페이즈 2용 이지스 어쇼어 포대에는 SM-3 블락원비 미사일을 사용 중인데, 내년부터 임무에 들어가게 될 페이즈 3용 포대에는 최신형인 SM-3 블락2A 미사일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미 알려진 소식이죠. 그리고 미 해군의 SM-6 RIM-174 스탠다드 ERAM 미사일 관련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초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SM-6의 가장 최신형인 SM-6 블락1A 미사일이 드디어 올해 말부터 저율 생산 체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SM-6 블락1A 미사일은 그동안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 사막에 있는 USS 데저트 쉽 사격장에서 진행된 일련의 테스트들을 모두 완료하고 현재 해상에서 실전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SM-6 블락1A는 기존 SM-6 미사일에 GPS 유도 기능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레이시언 측은 SM-6에 GPS 유도 기능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항구하고 있지만, GPS 유도 용도를 감안하면 미 해군이 향후 SM-6를 함대공 용도외의 대지상 타격용인 함대지, 그리고 함대함 용도로도 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미 해군은 이런 용도로 훨씬 저렴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함대공 미사일의 사용 범위를 높인다는 측면에선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미군 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게 3군 간 서로의 작전 영역을 크로스하는 멀티도메인 배틀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한 무기체계 업그레이드의 일환입니다. 미 해군이 SM-6를 대지상 지원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 SM-6 블락1A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한편, 미 육군 역시도 기존 지대지 용도인 ATACMS 미사일의 지대함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었죠. SM-6의 개발 과정과 업그레이드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내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SM-6 위 사드, THAAD, 대체 운운에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 내 일부에서 이런 어이없는 얘기가 버젓이 흘러나오는 배경에는 아마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최대 도달 고도를 동일시하는 무지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껏 알려진 SM-6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함대공 모드 기준으로 460km 정도 됩니다. 회사 공식적 발표론 240km. 그러나 탄도탄 요격 능력과 직결되는 최대 도달 고도는 고작 34km 남짓에 불과합니다.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길다고 해서 최대 고도까지 같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 대공 미사일과 대탄 도요격 전용 미사일은 추력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참고로 사드, THAAD 미사일의 최고 요격 가능 고도는 150km 전후, 타하드 ER은 500km입니다. SM-6의 대탄도 미사일 요격 가능 고도는 PAC-3 최신형으로 펄스 모터를 장착해 요격 고도를 훨씬 높인 PAC-3 MSE와 거의 비슷합니다. 즉 PAC-3 MSE에 해당하는 미 해군판이 바로 SM-6 미사일인입니다. 물론 PAC-3는 탄두가 확실한 파괴를 보장하는 직접 가격식 히트-투-킬이고, SM-6는 주로 고폭탄투의 파편형이라는 것만 다를 뿐 대탄도탄 요격 가능 고도와 용도는 비슷합니다. 미 해군이 SM-6에 탄도탄 요격 능력을 부과한 이유는 DIF-21 등과 같은 중국이 보유한 대량의 지대함 탄도미사일들 위협 때문입니다. 미 해군 항모단은 수량이 한정적이고 비싼 M3로 이들을 다 막을 수는 없기에 다중방어망 형식으로 저렴하여 대량 운용이 가능한 종말단계 요격미사일로 SM-6를 선택한 것입니다. 즉 미 육군이 육지에서 대탄토탄 요격용으로 고고도를 사드, THAAD 체계에 맡기고 그 아래 최종 종말단계 방어용으론 PAC-3, PAC-2 GEM-T를 사용하는 것처럼 미 해군도 해상에서 고고도용으론 SM-3를, 그리고 적어도 종말단계 방어용으로 보다 저렴하고 대량의 SM-6, SM-2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해군 함정에 배치된 스-M6로는 자함 또는 함대로 날아오는 탄도탄 요격만 가능할 뿐이지 육지로 날아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